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직송 뉴스 화요일은 뉴스라이더의 단독 배송일입니다. 백시원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에너지 정책 후폭풍입니다. 요즘 우리가 기후 위기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네네.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전 세계 에너지 정책이 변화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화력 발전소가 타깃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오는 2036년까지 화력 발전소 비중을 14.4%까지 감축하기로 했고요. 전체 58기 가운데 28기를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이면에는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발전소가 사라지게 되니까 당장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요. 또 세수가 감소하면서 경기가 침체되게 되고 또 해당 지역 소멸이 앞당겨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후 위기를 이제 피하고 극복하기 위한 시도가 네. 지역 위기를 가속화하고 심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우리 지역 내에도 화력 발전소가 저는 꽤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하동에 8기, 삼천포에 4기, 그리고 고성에 2기 모두 14기가 운영 중입니다. 예. 이 충남 다음으로 경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데요. 내후년입니다. 2026년부터 하동 화력발전소 1, 2호기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총 10기가 폐쇄될 예정입니다. 예, 기후위기 대응 또 극복이라는 전 세계적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도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인데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의 필요성을 두고 우선 네. 아마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는 충분히 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온실가스 발생의 주범으로 손꼽혀 왔습니다. 이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의 30%가 화력 발전소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당장 가동 중단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특히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환경 전문가들도 이 두 가지를 함께 좀 고려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이 경남 기후위기 비상행동 박종권 공동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우리는 그동안 화력발전소에서 얻은 전기로 대도시가 대부분 사용을 했습니다. 가정에서나 기업에서 아주 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잘 사용을 했죠. 석탄 노동자들은 석탄 가루 마시면서 힘들게 일했습니다. 이런 우리 경제 발전의 주역인 석탄 발전소가 이제는 기후변화 주범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우리가 혜택을 누린 우리 국민과 기업이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환경 전문가마저도 고용 불안 해소에 있어서도 네.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짚고 있습니다. 자, 석탄 화력 발전소에 그럼 비정규직 노동자가 얼마나 있을까 또 궁금합니다. 일단 화력발전소가 문을 닫으면 발전 공기업 정규직보다는 자회사나 협력사,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이 가장 위태로운데요. 네. 지난 2022년 6월 기준으로 발전 공기업을 제외한 화력발전소 비정규직은 전국에서 대략 8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내 삼천포 화력발전소와 하동 화력발전소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1,0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예. 내후년부터 하동이었나요? 이제 네. 2기가 먼저 폐쇄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남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해서 대안이라든지 대책 같은 게 논의되고는 있나? 이 또한 또 궁금했습니다. 이렇다 할 대안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하동 화력발전소에는 발전 HPS 지부 조합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HPS는 한국 플랜트 서비스 약자입니다. 네. 이 원청인 남부 발전으로부터 경상 정비 업무를 위탁받은 하청업체를 말하는데요. 이곳 노동자들이 사측의 고용 불안을 좀 해결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봤는데 네네. 이 화력발전소가 공기업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측에서는 국가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정부나 발전소에 고용 보장을 요구해라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 반면 원청인 남부발전은 고용 보장은 이 개별 업체와 논의할 사안이다 이렇게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 HPS 지부 박규석 지부장 얘기 들어보시죠. 마스크를 저희가 써도 1시간만 지나도 그 마스크가 새까매져서 쓸 수 없는 그 정도의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협력사였지만 국가 발전소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일을 지금까지 저도 15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아무런 대책 없이 나가라 그러면 정말 이게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하청이든 원청이든 그 책임 주체 향방은 참 묘연한 것 같고 그리고 국가 정책이 이렇다. 그러니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대안은 마련 없이. 네. 그러니까 참 막막한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발전소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 일하다가 이직하는 걸 생각해봐도 만약에 예를 들어 저보고 아나운서인데 AI 아나운서 쓸 거니까 당신은 네. 일이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취업하세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이분들의 경력 가지고 그 맞아요. 경력이 인정받을지도 모르겠고요. 예. 그동안 발전소 노동자들이 말 그대로 특수한 환경에서 일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직이 일단 어렵고요.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쌓아왔던 그 경력들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말을 좀 빌리자면 참 씁쓸한데 국가 정책으로 발전소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국가 정책으로 폐쇄가 되는데 그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에 대한 구제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참 안타깝다는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좀 연결지을 수 있는 법이나 제도 같은 건 없을까요? 마침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법이 지난해 10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 산업 구조가 전환되면서 실업 상태가 된 노동자들에게 이 고용 안정을 위한 일자리를 지원한다. 이런 취지의 법안인데요. 이 제목만 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실효성은 미지수라고 하고요. 이 실업 상태의 노동자들을 돕겠다고 하지만 이 정작 노동자들의 참여나 발언 기회가 막혀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어제 작업 중지권 얘기하면서도 있으나 마나 이렇게 표현했던 네. 것 같은데 좀 비슷한 느낌이고 기후위기 대응적 측면에 이게 폐쇄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제 직면할 일이고 맞아요. 대비는 분명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하동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직원 수가 1,700여 명 정도인데요. 이 가운데 하동에 거주하는 인원이 약 4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예. 또 그에 따른 가족들까지 더하게 되면 대규모 인구 유출이 또 우려되는데요. 하동군 경제기업과 강동길 에너지 담당 계장 얘기도 들어보시죠. 순차적으로 폐쇄가 된다면 일자리 감소뿐만 아니라 400여 명에 달하는 하동 거주 직원의 인구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직원들이 인근의 금남면, 금성면, 고전면 등에서 식사와 같은 경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상권 위축도 예상이 되고 한국나무발전에서 납부하는 지방세 역시 매년 평균 약 100억 원 이상이 되어 하동군의 지방 재정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구, 일자리, 지역경제, 재정 등 각 분야의 전문 공무원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대응책 마련 계획에 있으며 삼천포 화력발전소 역시 비슷한 시기에 폐쇄되는 만큼 사천시 및 경남 도와도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동 얘기 들어보니까 문득 그게 궁금해지는데 앞서 화력발전소가 경남이 두 번째로 많은 네, 곳이라 네. 했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은 곳 있잖아요. 충남. 거기 분위기 궁금한데요. 충남 같은 경우는 총 58기 가운데 29기가 충남에 모여 있는데요. 예. 이 가운데 이제 태안 화력발전소는 내년부터 시작해서 6기를 폐쇄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발전소 직원과 그 가족까지 포함해서 약 3천여 명이 태안을 떠나게 된다라고 이제 가정해 보면 약 11조 원의 경제 손실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태안 같은 경우는 지난 9일에 전국에서 최초로 민간대책위원회가 꾸려졌는데요. 이 지역 주민들과 발전사 노조, 정치권, 시민사회, 환경단체,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500여 명 정도가 같이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태안 화력발전소 폐쇄대책위원회 문필수 위원장 얘기 들어보시죠. 솔직히 화력발전소는 지역 주민들한테 100% 승인 얻어갖고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이게.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와서 오랫동안 이렇게 피해를 지역 주민들에게 줬으면은, 나갈 때는 최소한도 거의 상응하는 거를 대책을 마련해놓고 나가야 맞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에서 특별법을 좀 빨리 좀 제정 좀 해서 지역이 좀 경제가 죽지 않고 남을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대책 대안 중에 특별법 언급이 있었거든요. 네. 나온 게 있습니까? 발의된 게? 관련 특별법이 지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2대 특히 충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주도로 다시 한번 발의가 됐는데요. 이 통과를 위해서 현재 여야 의원들이 뜻을 모으는 중이라고 합니다. 예, 22대 국회에서만큼은 통과되기를 아마 지켜보고 있을 것 같고 모든 노동자들이 특히 또 경남 도내에는 이런 협의체가 아직 없는 것 없죠. 같고 네. 예, 책임도 서로 미루는 듯한 모양새를 앞서 보여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냥 노동하는 분들은 거의 시한부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저희도 국내외 주목할 만한 이슈나 국회 행보가 이어지면 다시 한번 환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쓰레기 준법 투쟁입니다. 요즘 매일 아침 소위 쓰레기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예. 이 바로 진주시 내동면 쓰레기 매립장의 얘긴데요. 이 진주시 내동면에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가동된 지 언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진주시가 이곳에 소각시설과 가축 분뇨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알려지면서 이 조용하던 마을이 또 한 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매일 아침 주민들이 일일이 쓰레기 검사를 해서 규정에 어긋난 쓰레기가 보이면 쓰레기차를 다시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기존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또 혐오 시설이 들어온다 얘기 들으니 당연히 반발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이제 궁금해지는데 잠시 후에 짚도록 하겠고요. 그동안 뭔가 일들이 더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진주시 내동면의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지난 1995년에 이제 가동이 됐습니다. 당시 진양군 시절인데요. 이때 조성이 됐고요. 사천시도 함께 참여했다가 운영비 문제로 갈등 끝에 진주시만 지금까지 매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초기에 설정한 매립 기간이 17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간 넘어서서 계속 매립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당초 2011년 연말까지 쓰레기 매립을 종료하고 대신 그 자리에 공원을 조성하기로 이제 진주시와 주민들이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정식으로 뭐 도장을 찍고 문서를 남기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쓰레기 분리수거제가 도입이 됐고요. 예. 재활용으로 이제 살릴 수 있는 쓰레기는 또 살리면서 이제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진주시가 매립 기간을 향후 40년 이상으로 재설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40년 이상 재설정할 때 이때는 뭐 남겨둔 문서라도 있었는지 아니면 주민들의 동의라도 확실히 구했는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이때도 주민들 동의 없이 조용히 그냥 넘어가게 됐고요.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공원 조성도 흐지부지 넘어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당시 담당 공무원은 뭐 인사 이동을 했거나 퇴직한 상태라고 하고요. 예. 이런 가운데 또 환경부가 오는 2030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묻을 수 없고 이제 소각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지자체마다 네. 예산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다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진주시도 소각장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위치를 내동면으로 검토 중인 거고요. 게다가 가축 분뇨 처리 시설도 설치한다고 알려지면서 이 내동면 주민들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이 터지게 된 겁니다. 참고로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의 경우 하루 처리 용량이 110톤 정도고요. 이 진주시는 이 시설에서 가축 분뇨와 함께 음식물 폐기물도 하루 50톤 분량을 추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이 내동면 비상대책위원회 최연도 회장 얘기 들어보시죠. 내동면은 축사 허가가 안 납니다. 청정지역이라 해가지고. 그런데 내동면에 축사 허가도 내주지 않으면서 축산 분뇨를 갖다 버리겠다라는 부분은 우리 내동면 주민들이 분노를 살만하고 지금 음식물 처리 시설만 가지고도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데 축산 분뇨가 거기에 겸해지면 이 악취는 더 심하게 날 것이다라는 소각장은 2029년까지 완공을 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나는 분진이라든지 매연이라든지 연기라든지 해로운 가스나 암모니아들이 아니겠습니까? 갖다 버리는 것은 이렇게 예를 쓰면서 그동안 내동면에 복지센터라든지 주민들을 위한 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신경을 써주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 분노하는 거죠. 우리 내동면 주민들이. 네, 여기서 주민들의 준법 투쟁 이 배경을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다.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그런데 쓰레기 매립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혐오 시설도 갖다 놓으려고 하느냐? 이런 준법 투쟁의 배경이었는데 네. 그러면 주민들은 쓰레기 검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매립장에 매일 쓰레기 수거 차량이 일단 들어오잖아요. 사실 예전 같으면 뭐 종량제 봉투에 담기지 않았거나 또 매립장용이 아니어도 그냥 다 받아줬다고 합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주민들이 일일이 검사를 해서 규정에 맞지 않으면 돌려보내는 거죠. 그런데 쓰레기 수거 차량이 뭐 하루에 뭐 한 대, 뭐 두 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계속 올 거고 맞아요. 쓰레기 양도 앞서 뭐 톤 단위가 나왔잖아요. 엄청날 텐데요. 네, 이 주민들이 사실 이른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조를 짜서 움직이는데요. 이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이거든요. 뭐 예. 고생 뭐 이런 고생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어르신들도 아무래도 연세도 있는데 맞아요.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 악취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미 가스 같은 것도 배출이 만약에 된다면은 우리 건강은 신경 쓰지 않느냐 이런 볼멘소를
낼 수가 있는 건데 쓰레기 검사를 하면서도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행정이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진주시 입장 들어보셨어요? 진주시 담당 부서에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요. 예. 이제 거절의 의사를 밝히셨고요. 지난 4월에 한 차례 이제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입지가 최종 선정된 건 아니고 앞으로 주민 설명회 자리를 더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야 된다고 좀 지적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진주시 의회 윤성관 의원의 얘기 들어보시죠. 현재 내동면 주민들과의 갈등은 행정의 투명성과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 주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부지 선정 과정을 재검토하며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쓰레기 소각장과 가축 분노 처리 시설은 시민 전체가 만들어내는 부산물이므로 그 필요성과 부지 선정 과정은 모든 시민이 함께 논의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환경적 피해를 전가하는 것은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비도덕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주민들이 매일 아침에 이렇게 준법 투쟁을 한다고 말씀을 예. 드렸잖아요. 네. 또 이게 한 달 정도 진행이 됐는데 지난달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당장 뭐 폭염 이번 때문에. 주 들어와서 선선한 바람 네, 불었죠. 폭염 예. 때문에 굉장히 더웠는데 폭염에도 이분들 계속해서 나오셨고요. 그렇네요. 끼니도 걸으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특히 이 내동면이 이번에 지난주에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침수 피해도 좀 종종 따르는 곳이고 네. 근데 여기다가 앞서 뭐 공원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게 공원 같은 이루어지지도 건 않았고.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예.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또 혐오 시설까지 그러니까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수기가 필요하다. 예,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행정이 이런 부분에서 소통이 부재했고 앞서 화력발전소도 그랬습니다만 행정이 대책을 마련을 먼저 하고 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으로부터 파생된 피해들에 대한 고민도 없었던 것 같고 이런 좀 공통점이 보였던 오늘의 직속 뉴스였고요. 지역의 위기를 말하면서 위기에 대한 고민은 진정 있는 것인가 우려가 됩니다.